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아빠 때문에 맘고생 많은 거 다 알아요. 이제 남은 인생은 엄마 위에서 사세요. 동생이랑 제가 작지만 용돈 매달 꼭 보태드릴게요. 제 나이 68의 딸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 했을 때 첫째 딸의 반응에 저는 용기를 내어 4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1년 후 재혼한다 했을 때 딸과 아들의 반응에 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차라리 동거만 하세요. 연애만 하시라고요. 재혼은 절대 반대예요. 앞으로 엄마 앞날 길어야 25년이에요. 결혼은 절대 반대예요. 남편과 연애했던 50년 전에 마지막으로 느꼈던 설레임을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두 자식들 반대에도 저는 재혼을 선택했죠. 1년 6개월 짧은 재혼 생활 끝에 저는 또다시 두 번째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이혼. 두 번의 이별을 겪고 손주 돌잔치에조차 초대받지 못한 채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인공에게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북구 빌라 2층 40년을 남편과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박자를 가르치던 저는 정작 저의 인생 박자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남편의 출근 전 밥차리는 칼같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TV 시청 시간, 분 단위로 관리하며 사는 칼 같은 일장. 남편은 은퇴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남편과 둘이 식사를 하는 시간. 긴 침묵 끝에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제 인생 살게요. 남편은 눈이 커다래졌고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은 평생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피아노 덮개를 걷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손에 밴 동작이죠.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고 나서도 그 습관은 남았어요. 덮개를 천천히 걷고 의자에 앉아 한 곡을 연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반을 누를 때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제 박자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이 제 유일한 행복이자 낙이었습니다. 학원을 정리한 건 67살 때였어요. 아이들이 줄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학부모들이 섭섭해했지만 저도 이제 쉬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당신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만 있겠네. 그 말이 왠지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밥을 차렸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어요. 국 간이 왜 이래? 싱거워요? 당신 국을 몇십 년을 끓여도 한 번을 내 마음에 안 드네. 그 말에 밥 한 술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공공기관에서 행정팀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집에서도 그 습관이 그대로였어요. 식사 시간, 텔레비전 시청 시간, 취침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어요. 정리된 삶이 편안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남편이 나왔습니다. 신발장 봐.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바빴어. 나중에 할게. 나중에는 또 까먹잖아. 신발 정리가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냥 신발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신발. 집안 질서는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야.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현관에 툭 내려놓았어요. 말대꾸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남편이 들어가더니
다시 나왔습니다. 변기 뒤쪽 봤어? 왜 또? 여기 물때 그대로 있는 거, 네 눈에는 안 보이니? 청소해도 물때는 금방 생겨.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왜 그래? 조금. 이게 조금이야? 화장실은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야. 여기가 더러우면 집안이 다 더러운 거야. 그럼 당신이 해. 내가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해야 하는 거지. 그 말에 걸레를 싱크대에 던졌어요. 물이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0년 살면서 맨날 하루도 안 빼놓고 신발장, 화장실, 수건, 국간, 대체 뭐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기준? 당신 기준이지. 내 기준은 없어? 남편이 말없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차가웠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평생 잘해왔는데 왜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박자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게 박자였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그 박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지적이 날아왔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는데 남편이 또 말했어요. 반찬이 다 짜. 간이 하나도 안 맞아.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여보, 나 이제 내 인생 살게. 남편이 눈을 들었습니다. 제 표정이 진지했나 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어. 이젠 나 혼자 살고 싶어.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말다툼도 없었고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온도가 식었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죠. 다음 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혼하려고. 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어요. 아빠랑? 응,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아빠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신 거 알아. 이제 남은 인생은 엄마 위에서 사세요. 동생이랑 제가 작지만 용돈 매달 꼭 보태드릴게. 딸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 했을 때 첫째 딸의 반응에 저는 용기를 내어 4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를 선택했습니다. 자식들이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서류 작업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남편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도장을 찍었죠. 이사는 간단했습니다. 성북구 근처 1.5룸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어요. 피아노와 옷까지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낯선 공기가 들어왔어요. 라면을 끓였는데 아무도 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기뻤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나 혼자 나 먹고 싶은 음식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걷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사흘째부터 고요가 무거워졌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었고 저녁을 차려도 혼자 먹는 밥이 적적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구 경숙이 전화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나랑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같이 다니자. 경숙은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명랑하고 털털한 친구였죠. 그 친구 말에 문화센터 음악 감상반에 등록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강사가 바흐 음악을 틀어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음악엔 리듬이 있지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박자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이 귓가에 남았어요. 꼭 제 얘기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경숙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저분 봐. 은퇴한 교장 선생님인데 되게 점잖으셔.
경숙이 가리킨 곳에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회색 버버리 자켓에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만수입니다. 저는 이민희예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분의 말투가 부드럽고 왠지 좋았습니다. 경숙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이쪽은 피아노 학원 원장 출신이에요. 음악에 대해서 궁금한 거 미니한테 다 물어봐요. 그렇게 인사를 나눴고 몇 번 수업을 함께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경숙이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커피 한 잔이 산책이 되고 산책이 저녁이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수업 끝나고 문화센터 근처 정원이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혼자 사세요? 어느 날 정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올 초에 이혼했어요. 저도 배우자를 잃었어요. 3년 전에요. 그렇게 서로의 사정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30년을 일하다 은퇴했다고 했어요.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냈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요. 하지만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닿았어요. 저도 익숙해지려고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아침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엔 아무거나 입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고 벗고 다시 입었습니다. 이거 너무 수수한가? 혼잣말을 하며 다른 옷을 꺼냈어요. 하늘색 가디건이었습니다. 입어보니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평소엔 안 바르던 건데 오늘은 바르고 싶었어요.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문화센터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우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정만수 씨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제 쪽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미니 씨 오늘 하늘색 가디건 색상이 참 예쁘시네요. 잘 어울려요. 아, 네 민수 씨 감사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었어요. 수업 내내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옆에 앉은 정만수 씨가 신경 쓰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정만수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같이 산책하실래요? 좋아요.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스스로 놀랐어요.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음악 감상반 어때요?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오랜만에 음악 듣는 시간이 좋아요. 저도요. 은퇴하고 나서 허전했는데 이런 시간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음악 이야기, 학교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해가 지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설렘인가? 68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만수 씨를 만났어요. 이번엔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분이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감사해요.
케이크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말투는 점잖았지만 따뜻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미니 씨는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 가르쳤으니까요. 음악이 제 삶이었어요. 그 마음이 전해져요. 이야기하실 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정리했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입을 만한 옷을 골라냈어요. 다음 주엔 이걸 입어볼까, 저걸 입어볼까 고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화장을 하면서 립스틱 색깔을 고르는 것도 머리를 정리하는 것도 새로웠습니다.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정만수 씨가 전화했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날씨가 좋던데 공원에서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아요. 다음 날 아침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립스틱을 바르고 지웠어요. 너무 진하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연하면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공원에서 만났을 때 정만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니 씨 오늘 정말 너무 예쁘세요. 고마워요.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둘이 공원을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걷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미니 씨, 정만수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네, 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누군가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저도 그래요. 미니 씨랑 있으면 편해요.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그냥 옆에 있는 것도 좋고요. 정만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남은 날들 길진 않겠지만 그 시간 함께 한 집에서 소소하게 살면 안 될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이야. 몇 년 만에 아니 태어나 처음으로 가져보는 설레임이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만수 씨가 제 손을 잡고 코트 안으로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오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디서 살지, 자잘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게 설레고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차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말하니 반응이 달랐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연애는 괜찮아. 근데 결혼은 조금 다르잖아. 왜? 엄마가 고생할까봐 그래. 아들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신 건 좋은데 이런 일은 계산이 필요해요. 요즘 황혼 사기 많다잖아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제 선택까지 막을 순 없었어요. 걱정 마.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내일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결국 조용히 성당에서 약속을 나눴습니다. 하객은 없었어요. 신부님의 짧은 축복 속에서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성가대 연습 소리가 멀리서 흘렀고 그 소리가 축가처럼 들렸어요. 성당 마당 벤치에서 떡을 나눠 먹으며 우리 둘은 웃었습니다. 미니 씨 이 정도로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저 진짜 충분해요. 그날 밤 오피스텔 밖에서 보는 도시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고 빛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소소해서 좋았어요. 같이 시장을 보고 반찬을 데우고 텔레비전 앞에서 꾸벅꾸벅 졸며 서로 어깨를 받쳤습니다.
정만수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배려가 있었어요. 제가 피아노를 칠 때면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곡이에요? 쇼팽이요. 좋아요.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제 연주를 들어주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미니 씨 수건은 이렇게 접어야 보기에 깔끔해요. 아, 네. 알겠어요. 국은 간이 조금 싱거워야 다른 반찬들과 어우러지고 건강에도 좋아요. 조금 짜요? 아니, 괜찮은데 어제랑 다르더라고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매일 쌓이면 벽이 됐습니다. 만수 씨 왜 자꾸 그러세요? 어느 날 저녁 참지 못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수건 접는 것부터 국감까지 왜 다 기준을 세우려고 하세요? 정만수 씨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음악이든 삶이든 기본 박자가 있어야 좋잖아요. 아니, 그래야 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전 남편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똑같았습니다. 달력엔 병원 예약과 장보기 목록, 그리고 명절 날짜가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어요. 추석에 엄마 너희 집에 갈게. 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게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혼자 올 거지? 무슨 소리야? 엄마 만수 씨랑 같이 갈 거야. 엄마 나 그분 보기 불편해. 나도 불편한데 애 아빠는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도 난 내 엄마야. 알아, 엄마. 근데 명절에 불편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 명절 지나고 내가 애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갈게.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럼 나보고 명절에 집에 있으라는 거야? 명절 지나고 내가 간다잖아. 알았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만수 씨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명절 당일 집에서 둘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명절 특집 프로가 나왔어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 가득 비쳤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둘째 돌잔치 하기로 했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다음 달 15일이야. 알았어. 잔치 준비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사줄게. 전화를 끊고 달력에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손주 돌잔치 기다려졌어요. 선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기 옷과 금반지를 샀어요. 포장도 예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일 아침 옷을 고르고 있는데 단체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엄마, 오늘은 혼자 오세요. 그분은 가족들이 불편해해요. 그리고 시댁에 말 못했어요. 그분 누구신지도 몰라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봉투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정만수 씨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저 오늘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왜요? 그냥요. 미안해요, 만수 씨.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만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행사장 앞까지 갔습니다. 입구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딸의 곤란한 표정을 봐야 했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발을 돌렸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물 봉투를 현관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정만수 씨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벌써 왔어요? 그냥 안 갔어요. 왜요? 가도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아서요. 정만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단체방에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웃고 있는 손주, 행복한 가족들.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손주가 예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며칠 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엄마 왜 못 가게 한 거야?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남편이 엄마 나이에 재혼한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시댁에 말 못했대. 같이 손주 돌잔치에 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 엄마. 근데 이 서방이 원래 보수적이잖아. 나도 남편이랑 싸웠어. 그럼 나보고 평생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살라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내 입장도 이해해. 미안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도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정만수 씨와 텔레비전을 봤어요. 늘 함께 보던 주말 드라마가 나왔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미니 씨, 네,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은 일들이 쌓였어요. 식탁에서 젓가락이 자주 멈췄습니다. 말이 줄어들었어요. 정만수 씨도 저도 서로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니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요즘 우리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서로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제가 너무 간섭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예민했어요.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미니 씨, 네, 서로를 위해 우리 잠시 떨어져 사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떨어져요? 네. 이렇게 불편하게 사느니 각자 시간을 가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별거 하자는 말이죠? 네. 말끝이 칼같이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만수 씨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가방 2개면 충분했어요. 연락할게요. 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이 넓게 느껴졌어요. 별거는 금방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 간단했어요.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정만수 씨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저도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2번째 이혼. 그릇 하나와 컵 하나만 식탁에 올렸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가족 단체방은 조용했습니다. 딸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게 전부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오래된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께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멘트가 반복됐습니다. 한 번 더 눌렀어요. 똑같았습니다. 거실의 벽시계만 또각거렸어요. 결국 다 떠났네.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덮개를 걷고 건반을 봤어요. 오랜만에 치는 피아노였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어요. 쇼팽의 야상곡을 쳤습니다. 느리고 슬픈 곡이었어요. 건반을 누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음악이 방 안을 채웠어요. 슬픔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한 곡을 마치고 손을 내렸습니다.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 고요가 무거웠습니다.
냉장고에서 지난주에 사둔 케이크를 꺼내봤어요.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대로 버렸어요. 창문을 조금 열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그래도 내일은 밥을 해먹자. 설거지는 미루지 말자. 우울한 기운을 억지로 접어넣고 아주 작은 생활부터 붙들었습니다. 슬픔은 잠깐 오래가진 않았어요. 대신 익숙한 고요가 다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독이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고 창밖을 보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그게 하루였습니다. 가끔 경숙이 전화했어요. 괜찮아. 응, 밥은 먹고 다녀? 먹고 다녀. 나와. 같이 밥 먹자. 다음에 나가기 싫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물어볼까봐 재혼이 어떠냐고 행복하냐고 피아노는 자주 쳤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건반을 누를 때만큼은 제 박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슬픈 곡만 골라 쳤어요. 슈베르트, 쇼팽, 라흐마니노프. 슬픔이 음악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아노를 치다 말고 울었습니다. 건반 위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쳤어요. 눈물이 흐르는 채로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벽시계 소리만 또각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어요. 69살. 이제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경숙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민희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미안. 못 들었어. 거짓말. 일부러 안 받은 거지. 경숙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이게 뭐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라면이랑 김치만 있잖아. 경숙이 시장 봐온 걸 꺼내기 시작했어요. 채소, 고기, 과일.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제대로 먹어야지. 이러다 아프면 어떡하려고. 알았어. 경숙이 앉아서 저를 봤어요. 힘들지? 응, 그럴 줄 알았어. 왜? 사는 건 합주가 아니야. 솔로 무대야. 박자 놓치면 다시 혼자 가면 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근데 혼자는 너무 외로워. 외롭지. 나도 외로워.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혼자라는 게 자유라는 뜻이기도 하잖아. 너 평생 남의 박자에 맞춰 살았잖아. 이제 내 박자로 살 수 있는 거야. 경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시간 걸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 근데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 그럼. 넌 강한 사람이야. 내가 떡볶이 사왔어. 혼자 먹기 아까워서. 식탁에 둘이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경숙이 돌아가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숨을 고릅니다. 크게 한번, 천천히. 제 박자로요. 누군가의 지휘 없이 제가 고른 템포로 살아갑니다. 며칠 뒤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번엔 슬픈 곡 대신 밝은 곡을 골랐습니다. 모차르트의 소나타였어요.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슬픈 곡만 쳐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음악이 방 안을 밝게 채웠습니다. 한 곡을 마치고 미소가 났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라서 더 괜찮은지도 모르겠어요.
제 박자로 살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피아노 덮개를 거둘 겁니다. 어떤 곡을 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게 좋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하루, 제가 선택하는 박자. 그게 제 인생이에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바람. 그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제 박자로 살아갑니다. 며칠 전 단체방에 손주 사진이 올라왔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텐데 이젠 괜찮았어요. 경숙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미니야, 다음 주에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새 강좌 시작한대. 같이 가자. 뭔데? 서양미술사.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그래, 가자. 대답이 가볍게 나왔어요. 나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연두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습니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화장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봤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로 가는 길,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 낙엽을 밟으며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박자로 살아갑니다. 혼자지만 괜찮습니다. 외롭지만 자유롭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이민희 주인공의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도록 지인분께 공유해 주신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행운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새벽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